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쯤이었나요? 금융주 잘 나간다 한번 다뤘었는데 그 흐름이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하는 데 따라서 이익이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금융주 지금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어서 지금도 올라탈 수 있는 자리일지 궁금하고요. 그런가 하면 유통도 통신도 전반적으로 다 잘 나가주더라고요. 어떤 종목 매력 있을까요? 자, 일단 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단 금융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국채금리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2018년도 대비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어떤 상승폭은 저점 대비했을 때 가파른 연속적인 상승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에 따른 어떤 투자금이 현물 시장에서 채권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흥국 시장에서 성장주 또는 어떤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증시에는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에 따른 그리고 여타 채권뿐만 아니라 시중금리, 기준금리까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열리면서 아무래도 금융권, 특히 은행이라든지 어떤 보험 쪽에 있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매수에 나서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서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것과 달리 지금 현재 금융주들, 예를 든다면 KB금융 같은 종목군도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 트레이딩 또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단기적인 오버슈팅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그에 따라서 소위 정말 필드에서 큰 대규모의 자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목표 수익률을 상당히 좀 짧게 끊어치는 어떤 그런 트레이딩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제 주변에서도 이번 주 다음 주 실질적으로 지금 처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또 우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경기 회복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프라, 통신과 또는 더 나아가서 지금 건설 또 더 나가서 잠시 후에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해운까지 즉 유통 물량 또는 유동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그와 같은 어떤 해운주들도 상승하고 통신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의복주까지 상승하고 있는 기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융주 좋지만 연속된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요즘 해운주 정말 좋죠. 그 해운주 안에서 HMM이 3월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공장 가동 대폭 늘어나고 수출 물동량도 늘어나고 이 나라 저 나라 물자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컨테이너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운임이 4달 동안 4배가량 튀어 올랐다 이야기 나오면서 HMM의 올해 이익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제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컨테이너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수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유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항구에 각 국가별 항구에 말 그대로 선적해 놓은 상황에서 그것이 회전율이 극도로 떨어진 것인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후자에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선적해 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 해당 컨테이너가 회전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차트상으로 오버슈팅 구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덧붙인다라면은 시장이 3,000포인트를 이탈하는 어떤 하락 움직임을 보여줌에 따라서 사실상 시장의 호재라고 불릴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즉 해운 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 일시적인 수급이 좀 과열된 양상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예를 든다라면 5% 정도의 어떤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인 수급이 몰리면서 2배, 3배 정도의 추가적인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응함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시겠지만 신규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짧게 데이 트레이딩 또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해운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접근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HMM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뭐 테슬라 급등하고 또 다음날 급등하고 지난 한 해 테슬라의 한 해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테슬라 주가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 달 동안에만 시가총액 278조가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워낙 인플레이션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기술주 매도에 나선 거다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흐름을 2차 전지주들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주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로 노려봐야 될지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린다면 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종교화가 되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 반등에 따라서 정말 스스로의 어떤 투자 그리고 원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규모는 매우 막대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실제 기존 내연기관 완성차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을 완성해냈던 기업들이 출시하고 있는 전기차 대비했을 때 품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판매량 역시 사실상 비교할 수준이 아닐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실제 생산량도 100만 대 이상 또 그 이상의 어떤 신차 출시를 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역시 지금 현재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 또는 전기차를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조차도 지금 현재 생산 라인, 생산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부가적인 즉 버블 또는 고점 이치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국제금리 전반적인 시장 투심 약화 이 모든 것들이 결부지어지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또는 기관의 상당량의 매매 자금이 들어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테슬라가 좀 과하게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또 2차 전지 한다라면은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의 다양한 테마 또는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의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스코케미칼, LNF 또는 코스모신소재, 기타 등등 다양한 섹터 내 대표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차는 시대적 변화에 준하는 매우 큰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섹터이자 어떤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사실 과도한 주가 하락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현금 보유하신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진입 또는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며 그때까지는 관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없다. 그리고 펀더멘탈 괜찮다라는 이야기 전해 들었고요.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탑5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반가운 종목 방금 다뤘던 KB금융과 HMM 있고요. 신풍제약,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도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어플로, 그리고 비덴트도 이슈 있었죠. 현대바이오, LNF까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융주들 시장의 모멘텀이 소멸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섹터 내 대표 종목군들 아무래도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시중은행 중에서도 사실상 자산 규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KB금융을 일단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무리 오늘 고점, 오늘 종가를 갱신하는 추가적 상승 흐름자가 앞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이 우선입니다. 즉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가정하에 짧게 자신의 어떤 수익을 챙기는 전략 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비덴트 계속적으로 이슈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편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지금 대형 어떤 IB 쪽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사 등등 여러 가지 기업에서 실질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겠으나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 또한 역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가 기준으로 추가적인 오버슈팅 또는 주가 회복세가 없게 된다면 관망 유지하시면서 향후 새로운 어떤 모멘텀 발생하는 시점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관심주로 KB금융과 그리고 비덴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주식명가 MTW 나인원 박재우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